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원전이 사고가 나면 그 나라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렇죠. 나라랑만 해야 됩니다. 뭐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이번 정부는 다시 탈탈원전 하겠다. 그래서 복귀를 또 탈탈원전. 네. 현재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외로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다시 부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의외로 지난번에 터졌어요. 그러게요. 이제 저도 솔직히 민폐를 끼칠 줄 알았거든요. 나도. 네. 굉장히 민폐여서 출연료 준다는 것도 됐다고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수소 이야기가 네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도 에너지 얘기죠? 네. 우리 그 에너지 전문 기자. 에너지 전문 기자는 아닙니다. 왜? 제가 에너지 쪽을 좀 출입은 오래 했는데 사실 에너지보다 다른 쪽에 관심이 좀 더 많아요. 그래? 뭐 산업도 그렇고 에너지 역사 네, 이런 거 나중에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책 쓰려고? 아니요. 책은 게을러서 잘 못 쓰고요. 이런 데 나올 기회가 있으면 이제 풀라고요. 아무튼 우리 정말 에너지 쪽으로 오래 출입한, 오래 취재한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원전 얘기를 하셨어요. 편집장께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면 원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원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저번에 또 수소가 의외로 터져서 또 수소 이야기도 같이 원전과 수소 뭔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되게 요즘에 연관이 깊거든요. 같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이야기부터 해볼까? 네. 원전 수소, 원전 이야기하면 가장 편집장께서는 딱 생각나는 기업이 뭐 있으세요? 두산중공업.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이제 에너빌리티. 네. 무슨 뜻이지? 에너지 두산? 어빌리티. 에너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 너무 촌스럽다 그래야 되나? 옛날 그러니까 헤비 인더스트리잖아요. 영어로 하면. 근데 자기네들이 하는 게 헤비 인더스트리 쪽이 아니에요. 주력이. 보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업 보고서에 얘네들이 사업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 네. 봤더니 산업의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주조, 단조부터 원자력, 화력 등의 발전 설비, 해수 담수화 플랜트, 환경 설비 및 연료 전지 등 신재생 관련 기자재 등을 제작하는. 이거 많다. 많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에너지. 그렇죠. 신재생까지. 그리고 우리 다 할 수 있다. 어빌러티. 그래서 에너빌러티로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걸 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산업? 하면? 네. 뭐죠? 원전 얘기했고. 네. 해수 담수화. 해수 담수화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뭐 LNG도 그렇고 딱 하는데 보통 두산 그러니까 뭐 에너빌리티가 막 주가가 부양이 되고 이러면 보통 원전이 뜰 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전 방송 말미에 제가 에너빌리티에 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백? 그때 제가 그때 저는 에너빌리티를 원전주로 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네. 이거 산지 되게 오래됐다면서요? 오래됐어요. 작년에. 네. 얼마 안 되네 그러면. 그렇죠. 뭐 2년 물려 있는 거야 뭐. 그래 봐야 1년 정도 됐을 거고. 네. 근데 비상금 전체 몰빵. 네. 근데 제가 왜 그때 했었냐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딴 적이 있어요. 사우디에서 얼마 전에. 이때 한 9천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해수 담수화 능력이 얼마나 되냐면요. 전 세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라고.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담수,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기술이. 네. 그 플랜트를 하는 게 40%. 근데 요즘 막 기후위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식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수 담수화 이 시장이 매년 한 15%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유력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2025년까지 한 38에서 4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8조 원의 40%면 매출 15조 원이거든요. 작은 범위가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네. 무조건 원전으로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 애를 해수 담수화, 즉 기후 위기 관련주로 보고 들어갔는데 망했죠. 기후 위기 관련주로 봤다고. 네. 예전에 그 두산중공업이 기업 이미지 광고할 때 네. 그래서 막 뭐 아프리카 지역에 막 이렇게 물을 맞습니다. 막 퍼올리고 막 네.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이 일환이었어요. 이게 그 197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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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중 시절부터 사우디에서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제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해수 담수화 그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이게 해수 담수화가 굉장히 좀 어려운 네. 산업입니다. 해수 담수하면 쉽게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수처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바꾸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뭐 나디아라고 혹시 옛날에 만화 영화 기억나요? 만화가 네.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나디아에 여자 주인공. 네. 나디아에 보면 얘네들이 예. 무인도에 표류를 합니다. 네. 그때 이렇게 바닷물을 증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식수로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원초적으로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만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영화 보면 그런 거 좀 하던데. 네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 되게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역삼투압 기법이라고 해서 역삼투압. 네, 이렇게 전해질 같은 막을 하나 두고 힘을 빡 줘서 염분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염분은 통과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담수만 딱 남게. 자, 우리가 물을 끓이든 바닷물을 힘을 줘서 고압으로 넘기든 둘 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해수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우디 같은 데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항상 발전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해수 담수화 시설 옆에 발전 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발전소를 좀 같이 짓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로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석탄 화력이라든지 LNG 발전, 뭐 원전 이런 데 이제 많이 주위에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거 SMR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소형 원전. 네, 아까 제가 사업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해수 담수화를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턴키로 발전 시설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세트로 아예. 해수 담수화를 수주한다면 옆에 발전소도 같이 그렇죠. 들어가는. 네. 근데 해수 담수화가 이게 사실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꼭 필요한 거기는 한데 네. 이게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일단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보통 이제 역삼투압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네. 두산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이름 어려워. 네. 그 역삼투압을 하면 네. 여기 바닷물이 여기 있고 압력을 탁 줘서 여기 담수만 쫙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 남아있는 물 같은 경우가 염분이 엄청 높겠죠. 그렇죠. 염분이 엄청 높은 것 자체가 오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그냥 걸러서 소금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좀 다른 게 네. 우리 염호라고 예. 뭐 리튬 그런 거 말고 저기 사해 같은 데 보면 러시아에 농도 염분이 높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 그러면 사람이 둥둥 뜨는데. 네. 생태계가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용을 하지만 그 네. 바다에 있는 생태계 자체를 또 오염을 시킬 수도, 그러니까 파괴를 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게 조금 과학적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그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예. 농도가 높아지면 물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바닷물 자체가 더 무거워져요. 네네네. 농도가 높으니까. 네. 그러면 이 순환하는 구조에도 조금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가 요 앞에 그 인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원양으로까지 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양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뭔가 애매합니다. 시커매지고 막 뭐가 섞이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짠 물만 남았는데 정말 더 짠 물만 남았는데 네. 이걸 어디다가 뭐 방류를 하게 되면 그 근처 물이 더 농도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 해양 생물들이 염분 농도 때문에 뭐 죽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하기사 이거 그 열대어 키우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네. 염분 농도 잘못 맞추면 그 다 비싼 죽잖아요. 열대어 다 죽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여기에는 이런 후처리 시설 같은 게 다 있죠. 네. 하지만 이게 뭐 언제나 만약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이렇게 굉장히 물이 급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확장성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송전 설비, 그러니까 송전 설비가 좋지 않은 곳은 항상 근처에 발전소 같은 걸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네. 멀리까지 두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 SMR 이야기 잠깐 나왔고. 네. 그래서 보통 사우디 같은 경우에 제가 한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우리 그 탈원전 그때도 약간 흑역사처럼 있는 건데요. 실제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원전 수출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 원전 지어달라고 사우디가. 네,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이게 해수 담수화나 그때 당시에 이제 해수를 담수화하고 그 담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기 위해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런 원전 수출을 요청한 게 있어요. 이때 뭐 그때는 이제 SMR이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그때 네. 우리나라가 했던 게 사우디와 스마트 100이라는 소형 원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지만 당시에 좀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이걸 의사결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그냥 뭐 지나간 거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져서 답이 늦어지면 매우 예의 바른 노라고 생각을 한대요. 빨리 답을 안 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그쪽에서 노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후에 2020년에 뭐가 있었죠, 우리? 2020년에? 네. 엄청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뭐가 있었지?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 생각을 못 했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결정을 그때 잠깐 밀어놓은 거잖아요. 네네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얘를 어떻게 그냥 까먹은 거예요.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뭐 이제 수출을 할 거 뭐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온 거죠. 다시. 네. 그래서 21년에 역제안을 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데 사우디가 노를 합니다, 이때. 그래요. 2년 네. 뒤에 다시 찾아갔는데. 네. 그때 이제 노를 하는데 그때 이미 사우디는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쪽으로 넘어갔구나. 뭐 아주 넘어간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지금 다른 뭐 원전이든 SMR이든 이런 거를 밀어넣고 있고 중국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냐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막 100조 원 얘기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 100조 원을 우리가 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함부로 이렇게 막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리 시범 사업 정도를 따놨으면 이때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특히 모르겠어요. 해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전 관련된 의사결정이 좀 정치적인 구조? 네.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건설, 운영, 효율만 보면 네. 원전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전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원전을 반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진짜 너무 팽팽하게 봤어요. 근데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환경에 대한 생각? 네. 환경에 대한 기준부터 달라서 결국은 이게 진영 논리로 가버리고. 맞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평행선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진영 다 찬성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네. 수출은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우리나라 땅에 짓는 것보다 일단 수출해서 돈 벌어오는 건 좋다. 그렇죠.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약간 뭐 이런 시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남한테 팔기는 좋고 우리가 가짜니 좋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개입하기 좋은 거예요. 내 표도 확보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이번 정부는 다시 뭐 원전을 탈탈원전하겠다. 그래서 복귀를 또 탈탈원전.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 수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까?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현재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폴란드 쪽 민간 부분 수출은 성공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2기 그때 네. 작년에. 그리고 정부 부분은 미국 쪽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 이것도 수출로 간주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체코는 미국과 협력해서 수주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예상대로 다 되면 한 6기 정도가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도가. 최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6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영국, 남아공, 필리핀, 베트남, 네덜란드 이 정도의 나라에서 지금 원전 건설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발주가 나오는 거에 절반은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기가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폴란드, 체코뿐만 아니라 영국, 남아공, 필리핀, 베트남, 네덜란드 여기도 이제 네. 수요가 있다라는 네.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서 네. 해외 나가서 또 외국 업체들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원전 수출전은요, 거의 나라별 자존심 싸움이랑 비슷합니다. 자,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닌데요. 제가 네.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원전 수주 동향입니다. 2020. 수주? 네.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네.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합니다. 러시아가 사람들이 조금 무시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원전 수출이 굉장한 강국입니다. 10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저 이제 개수 기준이죠. 네네. 뭐 에너지 발전량 기준이 아니라. 네. 그리고 중국이 4기, 우리나라가 4기, 프랑스가 2기입니다. 근데 수출한 나라가요. 프랑스는 한 나라예요. 영국 하나. 한국은 UAE, 아랍에미리트 하나. 중국은 파키스탄 한 곳입니다. 근데 러시아는요. 되게 많아. 이 기간 동안 이집트,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벨라루스 등의 수출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오, 이집트,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벨라루스.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집트에 러시아가 이집트 수주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보조기기들을 거기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지금 대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로만 러시아가 짓고 거기에 필요한 터빈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업체들이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러시아가 이제 뭐 전쟁 제가 21년으로 잡은 거는 이때 전쟁의 그쵸. 여파를 아직 하기 전에여서 이제 21년으로 잡은 건데 네.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전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남을 네. 나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원스톱 서비스? 설계, 건설, 금융 지원까지 다 해줍니다. 그죠.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 보면 그렇게 막 부자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집트,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네. 벨라루스도 있고. 네. 이런 데 보면 이제 부자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원스톱으로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쉐어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자기 영향력을 조금 더 높인다거나 이런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원자력을 수출을 했다라는 말은 그 나라, 그러니까 수출국과 수입국이요. 한 80년 정도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군사 동맹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원자력 수출과 수입 동맹이다. 원전 동맹. 네, 원전 이게 동맹. 80년을 간다고요? 네. 자, 원전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걸립니다. 예. 그리고 원전 운영을 60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전을 해체하는데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와. 자, 그리고 이 60년의 운영 기간에 해결료도 공급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런 나사 같은 이런 MRO 사업도 계속, 그러니까 운영 관리도 계속 해줘야죠. 노하우도 해줘야 되죠. 근데 원전이 사고가 나면 그 나라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작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그렇죠. 나라랑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동맹 관계가 강해집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UAE랑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한 이후에 뭔가 좀 더 교류가 많아지지 않았던가?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 군사 동맹,
군사도 보내줬었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맞아. 원전 수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문을 열어서 지금은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그 군사를 좀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말도 말고 탈도 맞습니다. 많았었는데 지금 염현석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그 차관이라고 하는 금융 지원도 맞아요.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건설이 아니네. 네. 와 차원이 굉장히 높네요. 자, 우리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랑 관계가 좋은 유럽 국가를 꼽아라. 그러면 폴란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2기를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과 함께 많이 얻어진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면 자, 우리 최근에 군수 방산. 그렇죠. 군수 방산. 아, 그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도 이미 맞아.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 예. 그리고 인근에 기아차, 현대차 공장도 폴란드 근처에 다 있어요. 체코랑 뭐 슬로바키아.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간 여러 부품 공장들 같은 거 폴란드 인근에 굉장히 네. 많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원전 수출을 성사를 시킨다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그 외교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